12월이라 특별한 메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들 메뉴는 두 가지예요. 랍스터 국물 떡볶이 플래터 형식의 메뉴를 만들어 볼 겁니다. 팬을 돌려서 볶아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먼저 이 상품은 이제 돈가스용 베타믹스라는 상품인데 빵가루 묻혀서 오늘 튀길 거예요. 근데 빵가루 묻힐 때 보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입히죠. 근데 오늘은 밀가루랑 계란을 대체해서 사용할 상품으로 이 베타믹스를 골랐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밀가루, 계란, 빵가루 입히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튀기고 나서 옆에 좀 색감을 주기 위해서 샐러드, 믹스 야채를 준비를 했고요. 데코용으로 레몬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 드실 때는 짜서 랍스터에 뿌려서 드실 수 있는 좀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얘도 동일해요. 이 돈가스용 베타믹스인데 왜 두 개를 따로 준비했냐면은, 첫 번째 이 돈가스 베타믹스가 잘 묻을 수 있도록 한번 가루를 묻혀준 다음에 이 베타믹스는 물이랑 베타믹스랑 희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묻힌 랍스터에 이 물베타를 입히고 빵가루를 입히기 때문에 별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빵가루 준비를 했고요.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는 습식을 준비를 했어요. 없으신 분들은 건식 빵가루를 쓰셔도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쓰실 때 분무기에 우유나 물 같은 거를 넣어서 한번 뿌리신 다음에 촉촉하게 적셔서 묻히시면 좀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치킨 가라아게 준비를 했는데, 이 치킨 가라아게가 없으신 분들 또는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살 치킨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순살 치킨과 치킨 가라아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우리가 먹는, 시중에 먹는 순살 치킨보다는 간이 조금 더 세요. 이유가 닭고기에 간장, 마늘, 생강, 정종 같은 걸 넣어서 한번 마리네이드라는 걸 해가지고 밀가루나 전분유를 넣어서 튀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순살 치킨보다 간이 조금 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자튀김 쓸 건데, 뭐 감자튀김 요즘 종류가 되게 많죠. 원하시는 상품 이것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질할 재료는 이 레몬만 잘라주시면 돼요. 레몬은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을 자르고 다시 반을 한 번 더 잘라서 이 상태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다음에 랍스터 해주시면 되는데, 앞전에 떡볶이 만든 거랑 동일해요. 2분 데쳐주시고 반으로 갈라서 이물질 양쪽 제거해 주시고, 플래터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간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빵가루 묻히고 베타만 묻힐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량의 소금과 후추를 이용을 해서 간을 입힐 거고요. 다음으로는 밀개빵 대신에 저는 베타를 쓴다고 했죠. 이 베타를 묻힐 건데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는 동일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얘는 가루 타입으로 쓸 거고 얘는 물 타입으로 쓸 거예요. 얘는 밀가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계란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계량을 해놨어요. 이 돈가스용 베타믹스 같은 경우에는 공지해 드린 걸로는 아마 상품에도 돈가스 베타믹스 1대 물 2 비율로 돼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돈가스용 베타믹스 1대 물 1.5 비율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가 1.5로 수분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뻑뻑하게 잘 묻거든요. 안 흘러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분 비율을 0.5 정도 낮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바로 섞기만 하면 돼요. 이 베타믹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밀가루랑 계란이 나쁘다 그건 아닌데 그거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 베타믹스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 집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돈가스랑 이 피랑 이렇게 분리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이제 결착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돈가스용 베타믹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결착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소량의 소금 후추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간은 돼 있지만 말 그대로 돈가스용 베타믹스이기 때문에 돈가스에 쓰실 분들은 고기에 간을 해주셔야 돼요. 넓은 판에다가 옮겨서 부어주시면 돼요. 약간 밀가루 풀 같죠? 느낌이. 다음으로 손질한 랍스터 있죠. 이 랍스터도 똑같이 여기 발 끊어줬어요. 순서는 이 베타, 가루 베타 먼저 입혀주세요. 이 입히실 때 살쪽만 입히시지 마시고 가능한 좀 바깥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입혀주세요. 이렇게 묻힌 거를 이 희석한 물베타로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살쪽만, 빵가루가 묻을 살쪽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묻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풀처럼 묻죠. 이 상태에서 바로 빵가루로 가서 묻혀주시면 되는데, 팁!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누르시면 안 돼요. 가능한 최대한 힘을 줘서 세게 눌러주셔야 이 빵가루가 나중에 튀겼을 때 분리되는 현상이 조금 덜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한 좀 세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너무 두껍게 묻었다 하시면 살짝 한번 털어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또 너무 안 묻고 겉에만 빵가루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 기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름이 되게 빨리 망가져요. 이 빵가루 때문에. 왜 더 빨리 망가지냐면은 이 빵가루는 처음에는 떠요, 가루들이. 근데 이게 기름 갈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가스집 하시는 분들 이 밑에 사실 이 빵가루가 엄청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열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산패가 더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가능한 빵가루는 한번 이렇게 털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랍스터 튀김 준비는 끝났어요. 우리 집은 돈가스집도 아니고 밀가루, 계량, 빵가루도 안 써.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베타도 못 사 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걸 그대로 튀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는 재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밀가루라고 했을 때 또는 전분이라고 했을 때 이 겉에라도 한번 묻혀서 이렇게 튀겨 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유가 얘가 가루도 없는 상태에서 기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료랑 기름이랑 바로 맞닥뜨리면서 수분이 되게 빨리 날아가서 겉에가 잘못하면 약간 딱딱해지고 질긴감이 있어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못해도 밀가루나 전분은 좀 묻혀서 튀겨주시는 게 좋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손질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튀겨줄 건데, 랍스터 빵가루 입혀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치킨 가라아게 감자튀김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165도에서 튀겨주시면 되는데, 오늘 3가지를 튀기죠. 치킨 가라아게 먼저 튀길게요. 가라아게 넣고 타이머 4분 눌러주세요. 2분 30초가 남아서 나머지 감자튀김과 랍스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이머가 이제 울려서 재료들을 건져주시면 됩니다. 플래터 메뉴인 튀김류가 다 준비가 됐고요. 여러 가지 튀김류를 모아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를 플래터라고 하는데, 오늘도 랍스터를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큰 접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담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저는 오늘 다 섞어서 좀 둘게요. 감자튀김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 그 위에 치킨 가라아게, 여기에 이제 랍스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일부러 비워놨어요. 샐러드 야채랑 레몬이 남았죠. 꼭 야채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재료들이 있으면 뭐 소스를 올리셔도 상관없고, 야채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샐러드 야채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약간 비었죠. 레몬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밋밋하다 싶으시면은 파슬리 있죠. 파슬리 있나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파슬리를 뿌려서 한 번 더 색감을 연출을 해주세요. 드레싱은 원하시는 드레싱으로 뿌리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 야채 쪽의 드레싱은 이게 지금 다 튀겨서 좀 느끼하죠. 그래서 조금 오일류, 좀 간장 베이스나 조금 산뜻한 드레싱들, 뭐 이탈리안 드레싱이나 그런 좀 산뜻한 거, 그런 거 뿌려주시면 좋아요. 뭐 참깨 드레싱이나 흑임자처럼 좀 마요네즈 계열 드레싱은 다 느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뭐 음식이 느끼하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좀 산뜻한 드레싱으로 써주시고요. 지금 이것만 나가면은 얘네를 찍어 먹을 소스가 없죠. 그래서 소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대중적인 타르타르, 그리고 이 빨간색 소스는 핫스위트 칠리 소스예요. 두 소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하고 대중적이잖아요. 하나 만들어 쓰는 소스인데 한창 인기 있었던 소스 중에 하나예요. 와사비 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벌크 용량도 있긴 한데, 그냥 이런 재료 있으면 만들어 쓰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왜 웃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만드는 방법은 저는 생와사비를 준비했어요. 가능한 좀 생와사비 쓰시는 게 좀 더 풍미가 좋습니다. 생와사비 1대 마요네즈 10비율로 소스를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대 10으로 계량을 시켜놨어요. 섞어주시면은 와사비 마요가 돼요. 이건 진짜 어느 튀김류에 찍어 먹어도 느끼함도 많이 잡아주고 되게 산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사서 쓰시는 것보다 만들어 쓰시는 게 조금 더 풍미가 좋습니다. 산미를 좀 원하시면 레몬즙을 조금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와사비 마요 소스까지 만들었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는 파슬리를 지금 뿌렸잖아요. 근데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메뉴 자체가 사실 되게 고퀄이고 비싸게 받아야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라나 파다노나 엔젤레어 같은 치즈류를 또 뿌려주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랍스터 국물 떡볶이와 랍스터 플래터
튀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식을 해야겠죠. 먹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메뉴를 이렇게 개발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접하기 쉬운 메뉴인데 뭐 최근에 뭐 우삼겹장 뭐 떡볶이도 나오고 뭐 튀겨서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느낄 수 있는 떡볶이를 개발을 하고 싶어서 랍스타 떡볶이로 메뉴를 잡았고요. 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 통문어랑 치킨이랑 같이 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고객들이 느꼈을 때 우아하게 느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랍스터를 이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치킨집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랍스터 대신에 꽃게류를 넣으셔도 되고 오징어, 새우, 해산물을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메뉴로 좀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치킨이랑 감자튀김이랑 꼭 랍스터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튀김 메뉴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식을 해볼게요. 레몬을 살짝 랍스터 쪽에 좀 짜주시고 얘를 파서 먹으면 돼요. 한번 자숙된 거 치고는 약간 뻑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촉촉하고 튀기는 시간을 짧게 가져갔기 때문에 식감이 좀 살아있다고 느껴지네요. 까릿까릿. 얘 이제 살이 쫀득한 이유가 어획 후에 뭐 바로 잡아서 급속 냉동을 했기 때문에 살의 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제철인 봄에 잡아가지고 살이 꽉 차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아까운 거면 나한테 좋은 게 뭐야.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게다리도 아까 가위로 부셨죠. 고객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비스적인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 친구 앞다리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하면 원래 이렇게 같이 쏙 빠지거든요. 다음 떡볶이 하나 먹어볼게요. 야채를 불맛을 안 내셔도 되는데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자는 이유가 있었어. 아무도 몰랐지? 이렇게 먹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제 가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조금 메뉴 설명을 했어요. 뭐 불맛을 낸다든지 또는 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정에서도 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국물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그냥 불맛을 안 내시고 그냥 떡볶이 끓이는 것처럼 하시면서 이 랍스터를 추가해서 드시면 돼요. 대신에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칼질을 해서 넣어 주셔야 이 랍스터 안에도 국물 떡볶이 소스가 들어가서 드셨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플래터. 사실 이제 12월이기도 하고 연초이기 때문에 좀 집에서 홈파티로 즐길 수 있는 음식 중엔 되게 좋은 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튀김을 집에서 하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치킨 가락이나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탕, 기름에 튀겨서 냉동시킨 상품이기 때문에 이 냉동 상태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시면 돼요. 이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실 때는 치킨 가라게 같은 경우에는 190도 온도에서 약 22분 돌려주시면 되는데 기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22분을 한 번에 다 돌리시는 게 아니라 18분 돌려주시고 뒤집어서 나머지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고,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80도에서 190도 온도에서 약 10분에서 11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두 가지는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랍스터는 뭐 밀개빵 해서 하기 집에서 번거로우시잖아요. 이 랍스터는 반을 갈른 상태에서 밀개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칠리 소스를 먼저 그 이 반 갈은 살 쪽에 발라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올리신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온도에서 약 12분 정도 구워주시면은 랍스터 치즈구이가 되거든요. 그런 치즈구이를 만들어서 위에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메뉴를 구성을 해보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드실 때는 이런 치즈구이로 한번 레시피를 좀 잡아서 대접해 보시는 건 어떻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메뉴 두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